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되는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 보셨던 사실관계와는 달리 오늘은 임원이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인데요. 먼저 사실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이 회사가 파산, 도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퇴직금이 공익채권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회사는 너는 임원이니 임원의 퇴직금은 공익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동법 179조에 보면 공익채권이 되는 청구권은요,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재해보상금입니다. 여기서의 근로자는 당연히 누구일까요?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의 근로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익채권이 되어야지 지금 180조에 보시는 것처럼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원 갑이 원하는 거는 무엇일까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해서 지금 회사가 내 퇴직금을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 그것보다 우선해서 내 퇴직금 채권을 먼저 공익채권으로 변제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인정되어야 하죠? 퇴직금 채권이 공익채권이냐 아니냐는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이 임원이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소개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임원이 근로자다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 임원이 산재를 당했을 때 산재급여를 청구할 때 이런 단순한 상황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공익채권이다, 공익채권이 아니다 이런 문제 상황이 대표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회사의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은요. 크게 권한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등기 임원은 각종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해서 의결할 권한을 가지는데요. 그에 반해 비등기는 별도의 권한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금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이 갑은요. 최초에는 권한이 없는 비등기 임원, 재무 담당 상무를 입사하였다가요. 그 이후에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감사로 1개월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청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또 특이사항은요. 재무 담당 상무로 입사를 해서 등기이사, 감사 이렇게 좀 지위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요. 그 다음에 정액의 보수를 받았고 등기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기간에도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크한 사실관계는요. 여러분들이 5분 판례를 보시면서 숙지해야 될 사실관계도 맞지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읽으시면서 찾아야 될 사실관계로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임원의 근로자성, 이 퇴직금이 공익채권으로 우선 변제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의 업무 수행 권한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상법상 이사, 감사의 선임 요건을 갖춘 등기 임원과 이 선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등기 임원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요. 이때 좀 중요한 거는 임금과 퇴직금은 일반 직원과 달리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등기 임원이든 비등기 임원이든 뭐다? 퇴직금이나 보수는 똑같이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이사의 경우 임기를 3년으로 제한을 하면서 이 업무 분장에 관해서 비등기 임원은 아무 규정을 두지 않고요. 등기 임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의결권 이런 것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에서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무엇이죠? 보수에 대해서는 대우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리고 오히려 권한에 대해서는 어떻다? 명백하게 업무 수행 권한을 차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임원이 그러면 근로자인지 한번 본다면 이분은 비등기 이사로 입사해서 재무 담당 상무로 자금 관리를 담당하다가 등기 이사로 선임이 되었는데요.
만약에 비등기 이사 시절에는 근로자였고 등기 이사 시절에 진짜 임원이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쵸. 권한이 생겨야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여전히 동일한 내용의 직무를 수행했고요. 등기이사나 감사로 선임된 시절에도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일정 대가로 보수를 받았고요. 그 선임된 이후에도 지위에 별다른 변동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등기이사라는 명목은 그냥 이 지위는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구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떻다? 사실은 대표이사, 지휘감독권을 가진 자의 명령 하에 일정한 노무 또는 애초에 임원 계약에서 체결한 수행해야 되는 업무 이외에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례에서 포섭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럼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포섭을 해야 되냐? 보수를 등기 임원과 비등기 임원이 동일하게 받은 거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 유리한 사정일까요? 불리한 사정일까요? 불리한 사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 어쨌든 임원은 일반 직원에 비해서 어떨까요?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부여되어 있을 겁니다. 일반 사원이 일을 잘해야 됩니까? 임원이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까? 임원이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죠. 그래서 비등기 임원으로 그냥 명목적이지만 등기 임원으로 선임된 이후에도 명목적이었지만 일반 직원보다 그냥 일반 재무팀 사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수나 퇴직금을 동일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포섭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원이 나온다면 여기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기존의 사용종속관계 판례에서 이 임원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를 어떻게 포섭하실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 우리 앞에서 사실관계 수행한 거, 보수를 동일하게 받았는지 아니면은 정말 임원으로서 일을 잘하면은 더 많은 이윤 창출에 대한 것들을 나눠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임원으로서의 권한. 앞에 거랑 이어질 텐데요. 지휘 명령을 받으면서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기존에 있던 사실관계 보시면서 쭉 정리하시면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 그리고 임원이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에서 꼭 찾아서 포섭하실 것들 이렇게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